자, 오늘은 오랜만에 차에서 오프닝을 좀 찍어봅니다. 출장을 간다고 하니까 갓 현대 H 스타일리스트에서 이렇게 또 차량 지원을 해준 덕분에 좀 편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번에 제공받은 시승차는 현대 그랜저 1.6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. 사실 이번에 그랜저가 풀체인지 되고 나서 되게 반응들이 엄청 뜨거웠었잖아요. 디자인도 정말 새롭게 다 바뀌고 뭐 크기나 뭐 분위기, 디자인 이런 게 모든 것들이 다 그랜저답다 이런 느낌들이 많았었는데 그런 그랜저를 제가 타보게 됐습니다. 어제 받고 나서 시내 주행을 한번 해봤는데 하이브리드 차다 보니까 조용한 게 진짜 남다르더라고요. 저공해 차량으로 분류돼서 각종 주차장 같은 시설에서 좀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점, 그런 게 좀 인상 깊었고 잘 나가더라고요. 와, 되게 묵직하고 승차감도 되게 좋고 진짜 타는 내내 만족하고 탔었는데 오늘은 장거리를 좀 달려보면서 또 고속주행했을 때는 어떤 느낌들이 있을지 승차감 체험을 한번 해보고 기회가 되면 밖에 나가서 차량 외관의 모습들이나 그랜저만의 특색 있는 모습들을 좀 더 담아볼 생각이니까 지켜봐 주십시오. 자, 월요일 아침이고요. 전 이제 이 주말 동안에 잠깐이지만 정들었던 그랜저를 보내줘야 합니다. 그냥 내 차였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데 이 차는 뭐 돈 좀 많이 벌면 그때 다시 만나보는 걸로 하고 모쪼록 주말 동안 잘 탔습니다. 다시 원래 받았던 양재 덕케이 호텔로 가서 이 차를 보내고 돌아오겠습니다. 자, 다시 처음 차를 받았던 덕케이 호텔로 왔습니다. 아직 반납 시간까지 조금의 여유가 있어서 차량을 한번 좀 짧게나마 소개를 해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. 일단 먼저 나가서 한번 보겠습니다. 외관은 좀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. 뭐 다른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테니까 저보다 설명을 더 잘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으니까 그분들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일단 그릴 일자로 쭉 넓게 펼쳐져 있고 수평 일자형 헤드램프, 이걸 요즘 현대의 패밀리 룩으로 가져가고 있는데 사실 스타리아를 봤을 때는 뭔가 좀 곡선에 떨어지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이게 좀 예쁜가 싶었는데 좀 차체가 낮고 좀 앞쪽으로 뭉툭하게 나와 있고 좀 길고 좀 웅장한 느낌의 그랜저에 이렇게 헤드램프가 달려 있으니까 얘는 또 되게 예쁘네요. 지금 시동을 켜놓은 상태에서 빛이 좀 들어오고 있는데 예쁩니다. 흙바닥을 나뒹굴어서 더러운 감이 있긴 한데 휠 크기도 이 정도면 거의 한 21인치? 이 정도 되는 사이즈가 아닐까 싶습니다. 딱 봐도 한눈에 봐도 길어요. 큰 게 정말 내부 공간에서도 드러나더라고요. 이따가 보여드리고 어쨌든 옆쪽으로 와보면 차량 문이 열렸을 때 얘가 자동으로 딱 나오더라고요. 그렇지 않을 때는 들어가고 좀 문이 잠겨 있을 때 앞으로 막 안 나와가지고 좀 당황했었는데 그건 그냥 차주가 문을 열어주면 된다 하는 거. 요즘 차를 처음 타봐가지고 처음에 좀 당황했어. 뒷자리도 마찬가지고 창문 뒤쪽에 보통 이 부분이 막혀있기 마련인 것 같은데 뚫어놓아서 조금 더 차가 더 길어 보이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. 이번엔 뒷모습을 볼게요. 지금 불빛이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뭐 영상에선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냥 일자로 빨갛게 쭉 들어가 있습니다. 뒷모습도 그냥 딱 깔끔하게 잘 떨어져가지고 앞과 뒤에 모두 전부 이렇게 일자형 테일램프, 헤드램프가 다 달려있다. 꽤 고급스럽다 하는 느낌입니다. 진짜 딱 군더더기 없이 필요한 거 다 버리고 필요 없는 거 다 버리고 이렇게 현대 그랜저 번호판 얼마나 심플하고 예쁩니까? 저는 심플이즈 더 베스트거든요. 진짜 필요 없는 거 다 뺐다, 깔끔하게만 넣어놨다, 이런 느낌 들더라고요. 정말 예쁩니다. 처음엔 몰랐었는데 트렁크 버튼이 이거더라고요. 여기 이 버튼을 좀 누르고 있으면 트렁크가 올라온다. 왼쪽에서 봐도 이런 느낌이죠. 어쨌든 들어가 볼까요?
일단 딱 내부에 들어왔을 때는 색깔 이쁘죠. 현대 로고 대신에 점 4개가 달려있는 이런 디자인의 핸들 달려 있습니다. 우리 이 부분을 컬럼식 기어라고 하죠. 원래 기어봉이 이쪽에 있고 혹은 기어 버튼이나 레버 같은 것들이 다 있었는데 이걸 떼고 이쪽 공간을 조금 더 보관이나 수납 같은 것들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기어를 이쪽으로 옮겼는데 사실 처음에는 좀 불편한데 싶은 감이 있었어요. 그런데 조금 몇 번 조작을 해보고 나니까 생각보다 얘들이 직관적으로 움직여서 크게 문제가 없겠구나, 오히려 더 편하겠다, 이런 생각들이 좀 들었습니다. P 버튼은 여기 누르면 주차가 되고, 이런 컬럼식 기어 핸들 뒤쪽에 바로 있다 보니까 새로운 변화다, 빠르게 적응을 하면 꽤 괜찮겠다 하는 그런 기어였습니다. 지금 아까 남부순환로를 타고 좀 왔었는데 시내 주행이라고 할 수도 있죠. 시내 주행 때 연비가 이 정도 나왔습니다. 하이브리드 모델인데 시내 주행이 이 정도 나왔다. 사실 뭐 어느 정도가 잘 나오고 못 나오고에 대한 기준이 되는지 그걸 정확하게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딱 이 정도 라고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핸들 옆에 뭐 각종 버튼들 달려있고, 이번 주행 때 가장 많은 활용을 했던 12V 배터리 리셋 버튼, 진짜 이거 없었으면 하이브리드 차량 못 탔을 정도로 방전됐을 때 얘를 좀 눌러주고 바로 또 시동을 걸면 다시 작동을 한다고 합니다. 잘 몰랐었는데 다음번에 만약에 또 하이브리드 차량을 타게 된다면 이런 정보들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. 내비게이션들도 최신식 버전으로 다 업데이트가 되어 있고, 터치식 공조장치가 사실 좀 불편하긴 했어요. 저는 워낙에 직관적으로 딱딱 버튼이 눌리는 걸 좋아하는데 운전하다가 이건 버튼들 딱 누르기가 잘 안 보이는데 잘 누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. 그래서 조금은 애를 먹었다. 터치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부러워하는 편입니다. 위를 보면 파노라마 썬루프 뒷자리까지 쭉 달려 있어서 엄청난 개방감을 주고 있죠. G70 타면서 이런 썬루프 기능을 좀 써봤는데 이렇게 뒷자리까지 확 열리는 썬루프는 또 처음이었어요. 이걸 열고 해가 떠있는 시간에 주행을 해보니까 확실히 이 전체적인 시야나 개방감들이 훨씬 더 좋았다. 아마 차를 사게 되면 파노라마 썬루프 기능은 꼭 넣지 않을까. 돈을 좀 더 투자하고 좀 더 비싸지겠지만 꽤 있으면 좋을 것 같은 기능입니다. 여기 이렇게 딱 캘리그라피라고 필기체로 멋들어지게 박혀 있어요. 이런 디테일도 조금 고급스럽습니다. 전체적으로 뭐 내장재 색깔이나 조합들이 꽤 고급스럽습니다. 이것도 그냥 민자 무늬가 아니라 결대로 표시가 돼 있어서 그냥 일반 디자인보다는 훨씬 더 고급스러움을 살렸다, 이런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좋았던 거, 스피커가 보스예요. 어쩐지 소리가 좋더라. 물론 보스를 엄청 좋아한다거나 뭐 정말 잘 알아서 예찬론자까지는 아닌데 그냥 좋은 브랜드 정도라고만 알고 있었어요. 근데 그런 음향 브랜드가 이 차에 달려있다. 확실히 소리도 짱짱하고 뭐라고 말해야 되지? 좀 웅장하게 들리는 그런 맛이 있었던 것 같아요. 이런 보스 스피커 탑재되어 있고, 제가 키가 꽤 되는 편인데 운전석에 앉았을 때 헤드룸, 주먹 하나가 살짝 안 들어가는 공간이기는 해요. 그런데 뭐 이게 딱 위에 열려 있어서 그런지 조금 더 개방감 있는 느낌은 준다. 괜찮습니다. 그리고 레그룸 앞쪽으로 좀 당겨놔서 그런데 충분히 레그룸도 넓어서 동승자들도 한두 명 있었는데 다들 넓다, 편하다, 좋다라고 말해주더라고요. 그랜저의 장점이 진짜 넓은 내부다 보니까 이런 점들은 좀 잘 뽑힌 것 같습니다. 어쨌든 앞자리 이 정도로 하고 이제 뒷자리로 넘어가 볼게요. 오케이, 뒷자리. 사실 저도 뒷자리에는 지금 막 처음 타봅니다. 좋은데? 헤드룸은 생각보다 그렇게 크진 않아요. 그런데 아까 말했다시피 윗공간이 열려 있으면 조금 답답한 느낌을 덜어줄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느낌이 있고, 레그룸이 대박이다. 차를 탔을 때 가장 좀 불편했던 점이 이 무릎 공간 쪽이었거든요. 지금 이게 운전석이 타고 있지 않아서 좀 뒤로 밀려있는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넉넉한 공간 있다라는 거 좋네요. 실내도 많이 넓어요. 내부가. 뒷자리 역시 색감 배치가 딱 좋아서 뒤에 타면은 회장님이 된 느낌.
들 수 있을 것 같아요. 뒷자리에도 역시 보스 스피커가 바로 옆에 달려 있어서 확실히 전체적인 음향이 그랜저가 좋더라고요. 그리고 엉뜨 처음에 이게 올라와 있길래 어떻게 내리나 손으로 막 낑낑대면서 내려봤는데 안 되더라고요. 보니까 한번 가볍게 톡 눌러주면은 내려가요. 그리고 제대로 눌러주면은 창문이 내려갑니다. 어쨌든 이런 새로 보는 기능들도 있었습니다. 옆에는 암레스트 쪽인데 여기서도 소리 조절을 할 수가 있구나. 이건 또 처음 알았네. 열게 되면은 컵홀더가 나오고, 야, 컵홀더가 보통 이쪽에 다 있는데 이 그랜저는 안에 숨겨놔가지고 조금 더 활용을 많이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. 뒷좌석에 보면은 충전기 번개 모양 있는 거 보면 얘도 썬더볼트인가? 뭐 정확하긴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C타입 충전기 두 개가 들어가 있고 공조 장치 역시 돼 있습니다. 뒤쪽에서 공조 설정은 할 수가 없나? 일단 이런 수동식 기능들만 있는 것 같습니다. 이 자리에 한번 앉아봐야겠네. 자, 지금 뒷자리에 딱 앉았는데 뭔가 몸을 딱 편안하게 감싸주는 느낌이 있어요. 뒷자리가 보면 이렇게 살짝 안쪽으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기댔을 때 너무 편하다. 그리고 다리도 자유롭다. 이 정도면 꽤 많이 넓은 편이에요. 제가 진짜 거의 소형, 중형, 대형차 판독기 정도로 뒷좌석에 좀 예민했었는데 그랜저는 진짜 너무 편합니다. 그리고 지금 자세가 좀 약간 건방져 보이는데 뒷자리가 진짜 너무 편해서 그랜저 타게 되면 진짜 전 앞자리보다 뒷자리 추천. 너무 편합니다. 뒤에서 봤을 때 시야도 좋아요. 뒤에서 봤을 때 훨씬 더 넓은 게 느껴집니다. 보여드릴게요. 이게 카메라에 딱 다 안 담기네. 이런 정도의 느낌이에요. 진짜 넓습니다. 차를 외부에서 봤을 때도 차체가 크다, 앞뒤로 길다 이런 느낌들이 있었는데 역시나 이 실내 공간이 넓기 때문에 정말 만족스러운 그랜저의 내부 디자인이었습니다. 자, 이렇게 다 찍어 봤습니다. 언젠간 또 다시 만나게 될 일이 있겠죠. 돈 많이 벌어서 이 친구 그냥 데리고 오는 걸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모쪼록 이번 주말 동안 정말 잘 탔고 짧게나마 그랜저를 좀 보여드렸는데 정말 내부나 외부나 꽤 잘 뽑혔다 하는 그런 차가 아닐까 싶습니다. 연비도 괜찮았고 뭐 하이브리드니까 연비도 괜찮았고 1.6 하이브리드였는데 다른 차량보다 배기량이 좀 작은 편이잖아요. 그래서 좀 출력이나 뭐 움직임들이 좀 제약이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런 것도 충분히 부족함 없이 잘 쭉쭉 나가는 것들도 잘 느꼈고 하이브리드의 장점들도 좀 잘 느꼈던 그런 지승이었습니다. 지금 생각으로는 돈을 좀 벌게 되면은 하이브리드 차량을 좀 사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이번 하이브리드 주행이 그런 욕구에 더 불을 붙여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. 하이브리드를 한 3, 4년 정도 타고 전기차가 완전히 자리 잡으면 그때 전기차로 확 바꿔버리는 거창한 플랜이죠. 돈이 없어서 실현을 못할 뿐. 돈만 많으면 뭘 못하겠습니까? 지금 당장 바로 차 계약했지. 어쨌든 사실 뭐 시간도 좀 촉박하기도 하고 제가 뭐 전문적으로 잘 아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설명을 못 드렸던 부분들이 꽤 있을 것 같아요. 예를 들면 뭐 지금 앰비언트 라이트도 있었는데 이것도 사진을 뭐 제대로 못 찍거나 뭐 밤에 그렇게 막 다닐 일이 많이 없었다 보니까 이 부분도 좀 활용을 못한 것 같기도 하고 충분하게 설명을 못 드렸던 것 같아요. 이거는 다른 유튜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아무튼 주말 동안 잘 탔습니다. 그랜저 이제 보내주겠습니다. 빠이. 집 가는 길에 만난 코너인데 사고 싶다. 꽤 많이 괜찮은데 혼자 타기 이만한 차가 없을 것 같은데 사주실 분 구합니다. 열심히 돈 벌어서 이 친구 하나 사는 걸로